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3월 3일까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로 암호화폐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암호화폐에 관한 뉴스뿐만 아니라 이게 그동안 30년간 아주 혼란스러웠던 IT가 생기고 나서 IT가 생기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고 신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IT와 중국의 등장으로 그 세계 경제의 판도가 엄청나게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대혼란의 시기죠. 사람들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 사실 앞으로는 모든 그 어거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이 이제 다들 바로 잡히는 더구나 이제 머리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몸은 로봇가 대신하는 시대로 오면서 사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아, 철학적인 논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이 되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미국의 이제 정보효율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첫 작업을 했죠. 공무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공무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노골적인 사기다. 노골적인 사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너무나 명백한 그 사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내용을 자세히 안 보고 있다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KYC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이코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대 전략 자산이 될 암호화폐를 공개했고 그중에 암호화폐에 이제 리플이 들어갔는데 그 리플과 카르다노 뭐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카르다노 그다음에 리플이 들어갔는데 리플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그러는데 그래도 리플을 옹호하는 그 데이비드 홉킨스 같은 사람은 리플이 들어가야 맞다. 굉장히 글로벌적인 기술과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이더리움이 약간 기술이 문제가 있죠. 비트코인은 기술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나 나머지는 경쟁을 해야 되죠. 그 경쟁에서 이제 파이코인이 갖고 있는 글로벌적인 기술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스텔라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뭐 블록체인으로는 최고죠. 그리고 또 이제 니콜라스가 이제 그런 쪽에서는 뭐 아주 최고의 전문가이고 3월 7일 날 니콜라스가 가는지 안 가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번 3월 7일 날 안 가더라도 파이코인은 정말로 뭐 걱정이 없다. 그래서 한번 이거 미국 정보효율부 첫 작업과 파이네트워크 핵심 자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로 하여금 사실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게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그게 라이브니스 체크라는 말이었거든요. 지금 파이네트워크 라이브니스 체크라는 말 이게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들고 나오면서 미국 공무원들을 지금 정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파이코인의 정책 방향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제 지금 현재 파이코인 가격을 보니까 1.67불이에요. 요즘 좀 약하죠. 그렇지만 뭐 초창기니까 뭐 또 1.9불도 갔다가 1.7불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보죠. 24시간 동안 이거는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제가 본 거고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본 거고 지금 차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뭐 여기서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우리 파이코인 오랫동안 채굴 하셨던 분들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앙드레 코스탈라니 파이코인은 지금 일이 일비할 때가 아니다. 뭐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고 당장 3월 14일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이제 정말로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이제 앙드레 코스탈라니 할아버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근데 정확히는 주식을 사라. 그리고는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간 잘 수 있다면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한 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두 번이죠. 근데 첫 번째 건 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증권회사 대리로 가서 이렇게 공모주 청약 자료를 보니까 대한제분 회장님,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이종각 회장님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공모주 청약을 하고 나서 주식을 안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서울이동통신이었어요. SK텔레콤. 그래가지고 뭐 공모주 청약한 거보다 한 10년 후에 제가 찾아드리니까 뭐 수백 배 올라 있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제분 이종각 회장님의 사랑을 받게 돼서 처음으로 이제 제 고객 중에 이제 재벌을 제 고객으로 갖게 됐죠. 그래서 한번 거진 10년 있다가 찾은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저한테도 있었었는데 10년까지는 안 되고 삼성증권 서초지점장 하고 있을 때 양재지점장 하고 있을 때구나. 양재지점장 하고 있을 때 1999년도 말에 이제 강원랜드 청약을 해놓고 한 그리고 잊어버리고서 이제 막 청약해놓고 잊어버리고 한 4년에 왔더니 막 엄청나게 올라 있더라고요. 몇십 배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파이코인 그런 얘기 정말로 이게 이제 파이코인이 정말 이런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뱃속에 뭐 6년이나 있었고 정말 10년만 놓고 봐라. 이게 1000불, 2000불 갈 코인이 아니다. 네, 주식 파이코인을 채굴하라. 지금이라도. 지금 가격이면 사도 상관없고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랑 같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다 길게 본다. 파이코인이 길게 한 것도 이제 제 마음에 참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가격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게 저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낮을 때 이게 좋다. 자녀들한테 증여할 사람은 증여해라. 증여세는 내야 되거든요. 가격이 낮아요. 증여세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나 아직 저기 락업이 걸려 있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증여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락업이 해제되면 준다. 그거 해두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증여세를 내게 되면 증여세도 얼마 안 되죠, 뭐.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홀라당 팔아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몇 년 기다렸던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몇 년 기다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쌀 때 이왕이면 3월 14일 이전에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뭐 자녀한테 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살기 힘든 세상에 뭐 아이들을 불러들였으면은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파이코인 채굴하라. 지금 채굴해도 늦지 않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봐라. 초창기 때 지금 그런 초창기다. 시간에 따라서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 개혁 어떤 영어 해설하는 사람이 이걸 올렸더라고요. 미국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아주 초보적인 그의 표현으로는 맥박 점검. 한국이 IMF 들어갈 때 이제 그 맥킨지 보고서가 맥박이 뛰지 않는다였죠. 사우스 코리아 맥박이 뛰지 않는다. No pulse anymore. 더 이상 맥박이 뛰지 않는다. 그러더니 한 일주일 후에 망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맥박 점검을 했는데 라이브니스 체크를 한 거죠. 정보 효율 분대 제가 이렇게 썼네요. 이게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제가 파이코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했던 것도 생각해보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보고 야 파이코인 정말로 10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 내용을 그 미국 정보 효율부에서 지금 미국 공무원 자른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뭐 언론은 자극적인 게 뭐 막 쓰고 하니까 그런 거면 그런 사람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표면만 뉴스만 보게 되면 축구 전체는 보지 않고 축구 골 넣는 장면만 보는 사람들과 똑같죠. 핵심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거 파이코인 대박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라이브니스 체크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들한테 라이브니스 체크를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연방 공무원 수가 이 뉴스를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공무원 자른다라는 거, 연방 공무원 해고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미국 연방 공무원한테 일론 머스크가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당신네들 지난 일주간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보고를 해달라라고 한 거죠. 뭐 회사 다니는 사람 알겠지만 업무 일지, 영업 일지 같은 거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기업 방식으로 한 거죠.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랬더니 약 21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인데 100만 명은 답을 하고 100만 명이 답이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진 좋은데 거기까지는 뭐 이거 가지고 뭐 말이 있지만 내용은 답을 안 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공무원, 가짜 공무원을 갖다 놓고 월급만 챙겨 먹는 놈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월급만 챙겨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이자가 1조 달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2025년도 상반기 미국 부도 가능성 1조 달러, 연방 부채이자가 1조 달러다. 그런데 미국이 이 1조 달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새 나가는 돈. 우리나라도 뭐 지난 몇 년간 막 공무원 엄청나게 늘렸죠. 뭐 어디에 필요한 공무원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엄청 뭐 막 어디는 막 가족 회사처럼 뭐 자기네들끼리 막 뽑기도 하고 또 뭐 대형 자동차 노조 같은 데도 보면 뭐 세수 파는 거 하고 사람들이 참 너무하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조사했는데 지금 100만 명이 답이 안 왔는데 그중에 분명히 엄청난 퍼센트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니스 체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아주 초보적인 게 뭐냐면 이메일만 보내고 이메일에 답을 달라라고 한 거예요. 파이코인 이메일 하죠. 파이코인 전화번호로 체크하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 사람 얼굴 동영상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그냥 아주 초보적인 거를 일단 해봤다. 라이브니스 체크하려고. 연방 공무원한테 나가는 월급이 아주 막대한데 이게 진짜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건지 가짜 사람을 등록해 놓고 어떤 놈이 돈을 받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100만 명이 답이 안 오더라. 기분 나빠서 답이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뭐 관료들 저항이 있지만 관료들이 그렇게 시스템이 너무 투명하게 되면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니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방 적자가 연 2조 달러인데 그 중에 1조 달러가 부채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1조 달러는 미국의 국방비다. 이게 미국의 국방비가 1조 달러, 천조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조 달러는 안 되고 보통 이제 8천억 달러, 7천억 달러 이 정도 되죠. 그래도 한국 돈으로 천조가 넘기 때문에 미국을 천조 달러 그러는 거예요. 천조 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1년 예산이 7조 달러인데 그중에 국방비가 1조 달러인데 국방비보다 더 많은 연방 부채 이자가 1조 달러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반드시 지금 줄이겠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세금인데. 그런데 공무원들 반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인가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답이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100만 명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월급 도둑놈 같은 공무원들하고 그들과 이제 내통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막 지금도 데모하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는 거죠. 당신 멋대로 하냐? 아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다라는 게 여기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이제 뭐 인공지능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진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된 거죠. 진짜 사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이 배경이 이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2024년 작년 5월 2일 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라이브니스 체크를 추가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좌로 돌려 우로 돌려 이런 게 없는데 그게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라이브니스 체크를 하는 것보다 벌써 거진 1년 가까이 앞서서 파이코인은 라이브니스 체크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초보적인 이런 1차적인 이메일 체크가 아니라 지금 3차까지 나가 있는 거죠. 이게 파이코인 백서에도 나와 있어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암호화폐 어떤 미국 암호화폐 정책에 요번에 뭐 5개 암호화폐는 들지 못하고 3월 7일 날 또 발표가 나오지만 3월 7일 날 초대를 못 받더라도 언젠가는 파이코인 세상이 온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말 맞다나 파이코인을 갖고 있어라. 10년도 안 걸린다.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파이코인이 올바르게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맞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 이거를 데이터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할 때 보면요. 제가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이제 파이코인을 생각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하면서 이제 가짜 계정이 5% 미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최소 작게 잡아도 10%다. 최소 작게 잡아도.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죠. 트위터랑 하면서 하루 한 번 이상 방문해 광고를 보는 이용자 계정 MDAU 가운데 가짜 계정이 5% 미만이라는 거 달리 미니멈 10%다. 그러면서 트위터 사용자 2억 3천만 명 중에 6,500만 명은 광고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광고 같은 거 왜 보다 보면은 당신이 사람인지 뭐 체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파이코인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이제 제 친구들도 막 정신을 차려서 이게 제 친구가 보낸 건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아마 이게 이제 오늘 보냈어요. 이 녀석이 파이코인 이거 자기 친구들한테 하라고 안 했을까 봐. 이 녀석이 세무사인데 그래갖고 얘가 뭘 보냈나 그랬더니 이제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파이콘 영상도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대부분 그냥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쁘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올리고 또 저희 친구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준다고 이제 가로놓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파이 보게 되면 파이 광고 때문에 뭐 지겹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파이 들어가서 여기서 프로필을 누리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여기 광고 있는데 이거를 광고를 2주간 안 볼 수 있나 보죠. 그런데 우리 파이오니어님들은 좀 보시면 어떨까? 뭐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고를 시청하시면 서버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파이 네트워크를 좀 귀찮더라도 좀 도와야 되니까 뭐 그냥 광고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귀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광고라는 게 일론 머스크를 보니까 이게 라이브니스 체크에 광고를 보느냐 안 보느냐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광고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가짜 보트하고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보트하고 가짜 계정 찾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굴 좌로 돌려 우로 돌려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파이코인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파이코인이 앞으로 암호화폐에서 중추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친구들도 뭐 이런 상황이고 해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 정말 옹호론자죠. 그리고 트위터 계정에 이제 카르다노 창업자죠. 카르다노 창업자 XRP는 글로벌 표준될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이정화 기자님은 썼는데, 원문을 보니까 XRP는 강력한 기술과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 정말로 강력한 기술과 정말로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파이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뭐 가격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크게 어, 누가 봐도 이 사람 정말 전문가인데, 이더리움에 있다가 카르다노로 갔죠. 자기가 만들었죠. 이더리움 기술이 문제 있다. 이더리움 저거 위험하다. 얼마 전에는 저 이더리움 저거 언젠가는 저거 휴지된다 이런 얘기도 했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XRP는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 글로벌 표준될 기술을 갖고 있고 막강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정말 글로벌 표준이 될 기술과 막강한 커뮤니티는 파이가 추구하는 바잖아요.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죠.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또 크립토 서밋 3월 7일에서 암호화폐 정책 추가 공개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리플은 완전히 뭐 한국 저 다단계 시장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테헤란로에서 뭐 거래량이 4분의 1이래요. 트럼프 취임 후 최고 상승은 기업용 블록체인이다. 파이코인은 블록체인 회사죠. 블록체인 회사인데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의 유통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앙드레 코스탈라니 할아버지신 경제적 자유 시간이다. 명품과 시간이다. 그래서 명품과 시간은 정말로 파이코인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이 변화하는 추세를 보면 파이코인 대박이다. 시간 게임이다. 파이코인 도와줍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